그리고 이제 플라즈마랑 샤딩을 이제 저희가 지금 완전히 막 구현해서 돌아가고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비전을 가지고 이더리움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저희가 따로 써야 되냐? 아니면 이걸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이제 같이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샤딩은 저희가 온체인 솔루션이고 플라즈마는 오프체인, 그러니까 레이어 2로 올라가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샤딩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에서의 변화고 플라즈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밖에서 트랜잭션을 옮겨서 처리해 준 다음에 결과값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그걸 이제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거든요. 이더리움 2.0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뉴스에서 인터뷰한 글에 있는 이 사진이랑 내용인데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 같은 경우 메인 체인 위에 이렇게 플라즈마 체인이 올라가고 메인 체인이랑 플라즈마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이렇게 모아서 모은 결과값을 모으고 모아서 맨 최종 결과값만 메인 체인에 저장하는 식으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결과값 저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체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메인 체인의 내부적인 로직과는 상관없이 메인 체인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 메인 체인에다가 이 결과값을 원래는 다 올렸다고 하면은 그 최종 결과값만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결과값을 기록할 때 쓸데없는 결과값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결과값이라기보다는 트랜잭션의 내용 전체를 올린다기보단 거기에 대한 결과물인 해시 값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그 기록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해시랑 비교를 해보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저희가 묶어가지고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올리지 않고 그 내용이 나중에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 체크 가능한 증거물만 남기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2.0에서의 샤딩, 저희가 지금 비콘 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샤딩 과정은 이제 나중에 비콘 체인이랑 샤드 체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 샤딩은.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슬롯을 나눠가지고 검증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검증자 중에서 랜덤으로 검증할 애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합의 알고리즘 메시지를 기반 프로토콜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잘 됐으면은 제출을 하고 제출된 애들을 분산으로 그 처리를 또 해가지고 결과값으로 상태 변화를 이렇게 모아서 올리는 거를 이 이더리움 2.0이 완성됐을 때의 그 사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속도 향상 방법이고 얘는 밖에서의 속도 향상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이드 체인, 차일드 체인, 자식 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허브 앤 스포크 구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시스템의 합의를 책임지는 메인 체인이 존재하고 여러 자식 체인들이 사용자 레벨에서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자식 체인에다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면 메인 체인에다가 그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시 값들이 등록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메인이랑 사이드랑 사이드 촌 자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끼리 연결시켜가지고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를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구금형이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엑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감당할 비용은 이제 탈출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랑
이제 메인 체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있는데, 플라즈마 체인이 문제가 있어도 메인 체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게 엑싯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체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엑싯을 시켜버려가지고 이제 문제되기 전 시점에서 바로 이전 시점에서 엑싯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엑싯을 하더라도 메인 체인에서는 어차피 이 로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냥 엑싯 시간까지만 기다릴 수 있으면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블록체인에서 전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체인에 해당되는 샤드 체인들을 나눠가지고 트랜잭션을 병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트랜잭션 처리량이 개선되게 되는 방법인데, 이 샤딩에서는 메인 체인의 타당성이 자식 체인이랑 분리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딩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이 처리 샤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을 분산해서 처리해 준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비콘 체인으로 그 검증자들 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여러 체인으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연산을 분산해서 이렇게 처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메인 체인이랑 여기 샤드 체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샤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메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샤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 네트워크랑 분리가 되지 않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엑싯도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플라즈마에 결함이 생겨도 메인 체인에 문제가 안 되고, 반면 메인 체인에서 이제 샤딩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샤드는 똑같이 이 분산 처리 같은 걸 해주는 거지만, 여기서 분산 처리 해주는 게 이제 메인 네트워크의 로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여기 샤드랑 이더리움의 기존에 있던 메인 체인이랑 두고 봤을 때 분리가 되지 않고, 뭐 엑시트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고요, 이 샤딩이.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한참 동안 하고 지금 업데이트를 되게 나눠서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콘 체인까지는 올라가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샤드 체인까지 올려서 이게 잘 돌아가고 기록까지 잘 되게 되면은 2.0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2.0으로 마무리가 되든 안 되든 이런 플라즈마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밖에서도 묶어서 이렇게 처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적인 개발을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 이렇게 여기 플라즈마라고 돼 있죠. 레이어 2 서비스 중에 요거를 잠깐 볼까요? 이 홈페이지 잠깐 보면은 여기 솔루션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레이어 2 프로젝트의 리스트들 있죠. 그래서 여기 플라즈마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실제 그 회사들
있고, 거래소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레이어 2 위에 있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지만, 음, 지금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조금 바꿔가지고 걔네가 만든 건데,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랑 이더리움 사이에 브릿지라는 걸 넣어가지고 자산을, 이더리움에 있는 자산이나 토큰들을 바이낸스 체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레이어 2라기보단 다른 블록체인이랑 연결해주는 레이어 2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블록체인류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그런 식으로 요즘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올리고 자산을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브릿지를 놔가지고 연결시켜준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금 말한 이제 레이어 2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뭔가 앱이 올라가는 걸 블록체인에 바로 올리는 대신 뭔가 최적화를 시켜주고 올려주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래소는 그런 특별하게 이렇게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존의 거래소들은 거기 위에 올라가는 이제 여기 그림으로 따지면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디파이 서비스 이런 것도 서비스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브릿지가 놓여져 있는 그런 체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또 그게 또 대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서비스들이 바이낸스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에서도 있고 바이낸스용으로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양쪽 다 지원되는 애도 많고 바이낸스에만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것도 많은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하나만 돌아간다기보다는 얘랑 연결된 다른 네트워크가 또 존재하고 얘랑 연결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브릿지를 놔둬가지고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끼리 연결이 더 되게 또 만들어가지고, 요게 사실 네트워크 하나에 다 묶여 있으면은 또 트랜잭션이 많아지는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체인끼리 나눠서져 있고, 저희가 서비스를 올릴 때도 그래서 체인을 계속 선택하게 돼요. 아, 어디다 올리지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차피 이더리움이랑 자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 그런 환경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메인 체인이 또 공격을 당하더라도 검증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무작위로 구성된 인원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이 조작을 해야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딩 같은 경우는 그 되게 검증 같은 게 나눠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체인이 만약에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검증을 지금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공격당한 부분만 이렇게 위험하고 나머지는 또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또 노드 구성도 무작위로 되기 때문에 체인의 지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체인 같은 경우는 메인 체인 상에 51% 공격 있잖아요, 저희. 51%의 공격이 있을 시에 이제 탈출 요청 같은 게 검열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장부 조작이 되면은 안 될 수가 있는데, 샤딘 같은 경우는 검증이 체인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인의 장부가 조작돼도 여기서 검증된 애들은
이제 51% 공격으로부터 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그 안정성이 높다, 보안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장점으로는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 플라즈마 체인이 이제 메인 체인 위에 플라즈마 체인이, 그 플라즈마 위에 또 다른 플라즈마 체인, 이런 식으로 확장을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즈마 체인을 잘 쓰게 되면은 엄청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속도도 빠르게 만들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상황 변화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가 있겠죠. 어, 이 샤딩 같은 경우는 확장성의 최대 안전 수준이 사용자 수이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이제 사용자 수로 라는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은 저희가 검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만, 플라즈마는 사용자 수랑 상관없이 더 안정성 있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수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한마디로 이 플라즈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플라즈마의 더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관리가 더 용이하다가 플라즈마의 장점이고, 사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어렵다. 이게 더 지배하기가 더 어렵다. 쉽게 지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각각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글에서 나온 해법은 사딘과 플라즈마를 하이브리드로 하면 된다라는 면이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딩은 레이어 1 솔루션이고 플라즈마는 레이어 2 솔루션이고, 사딩 같은 경우는 메인 체인이랑 긴밀한 결합이 있고 플라즈마는 없기 때문에 얘는 또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얘는 플라즈마 체인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딩을 통해서 레이어 1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서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체인이 그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 2의 확장성 향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발전된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요즘 트렌드를 추가를 시켜주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레이어 1이라고 치면 레이어 2로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트랜잭션 처리 속도나 이런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얘가 이더리움을 하드 포크 해주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소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또 국내에서 또 카카오 유명하죠. 카카오 클레이튼이나 얘네가 여기에 브릿지라는 걸 둬가지고 얘가 자산을 이더리움의 자산을 바이낸스로 이제 보내준 해가지고 얘네끼리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얘네의 브릿지가 있고 얘네도 클레이튼에 또 브릿지가 있겠죠. 클레이튼. 그래서 이런 브릿지의 일종이 뭐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라고 있고요.
얘는 클레이 수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제로 저희가 개발할 때 트랜잭션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릿지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더리움을 이런 브릿지로 보내주면 이 브릿지에서 다시 이더리움을 뭐 바이낸스에서 똑같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 보내준다든지, 클레이에서도 얘가 이런 브릿지로 보내주면은 브릿지에서는 이제 수업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 뭐 K 이더, 바이낸스 이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연결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서비스를 올릴 때도 여러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여러 개를 연결 플러스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개선, 이게 샤딩, 현재는 비콘 체인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플러스 레이어 2 솔루션, 여기서는 이제 플라즈마를 저희가 돼 있고, 이제 영지식 증명에서 나온 롤업이라는 것도 요즘 핫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올라오고, 여기서도 처리 속도가 더 향상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자 전체적인 사용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연결된 다른 체인에서도. 그래서 이런 브릿지가 이제 은행에서 외화 환율 적용해주는, 환전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이제 그 환율 같은 걸 적용해서 환전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저희가 나라가 다 다르고 거기에 시스템이 다 다르지만, 저희가 환전을 해주면 그 나라끼리의 교역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이 체인에서 네트워크에서는 수수료가 더 싸니까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신 얘네가 이더리움에 올리는 게 이제 탈중앙화의 정도는 가장 세고, 그 다음에 그 유저 수도 가장 많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가스비가 문제가 없다면 이더리움에 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만약에 프로젝트에 가스비가 도저히 안 나와요. 이 서비스를 기획해 봤는데 도저히 그 가격으로 서비스가 안 된다 하면은 이런 다른 체인으로 선택하고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더리움을 주고받고, 여기는 토큰을 옮겨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디파이 쪽을 살펴볼 건데, 디파이에 보면은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디파이 서비스의 일종이고요. 은행이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서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환전을 여기서 수합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